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K바이오 올해 미국의 승부해이기도 한데요. HLB의 리보세라 님도 NDA 신청 이후에 허가 관련되는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자, 주가는 3만원대 회복이 중요한데 여전히 그 부근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이제 35분 정도면 개장하는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68% 하락세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0.56, 0.59% 하락세입니다. 자, 중소형 주식들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68%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1.71% 강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선물 흐름들이 우불이라고 하는 거는 좀 비틀거린다, 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이코노믹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수출 중심일 때 수출주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지표가 있죠. 미국에서 보면 이 ISM 제조업 PMI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2월 달 지표가 항상 이제 월초 되면 이제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제조업 PMI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ISM 제조업 고용 지수라든지 ASM 관련되는 여러 지표들이 일단 발표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인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투자자들이 이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좀 집착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시의 격언에 보면 이제 주식과 뭐 결혼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어떤 이제 일정 어떤 주기를 지나서 보면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을 때 이런 어떤 픽세이션 관련되는 부분들, 특히 미국에서는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그럽니다만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관련되는 주식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애플도 이제 작년 안에 선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좀 빠져 있어 52주 지금 신저가 흐름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0 붕괴를 앞두고 있는 어떤 흐름에서 주가의 어떤 부분들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고요. 헤드라인에서 좀 더 뭐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연준의 이제 뭐 의사록 관련되는 부분, 이게 또 좀 나름 좀 쇼크를 좀 주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금리 인하는 없다. 근데 이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들이 작년에 좀 안 맞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부분들을 시장이 그렇게 100%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물가 관련되는 부분을 다시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가장 이제 좀 낙관론자에 해당되는 이제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여전히 S&P 500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15% 정도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HLB 관련되는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이제 어제 좀 윗꼬리가 나오면서 29,000원대, 오늘은 다시 또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또 가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시간에도 100원 빠져서 27,800원대, 이 좀 더 내려가게 되면 27,000원, 28,000원대도 이 박스권의 어떤 이제 미디엄 값인데요. 이 뭐 주식 배당을 좀 퉁치더라도 25,000원대가 이제 사실상 유중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 밑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유중이라든지 주식 배당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보유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희석돼 버린 어떤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3만원대 회복이 상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사실 제 작년 10월달 이후에 한 번도 21선 이평에서 지지 흐름을 못 보여줬던 부분들이 그동안의 주가 지속적인 어떤 부진의 차트상의 흐름입니다.
이 당시도 이랬고요. 10월 달에 2번, 11월 말에 한 번 더 있었죠. 그 다음에 11월 달. 사실 10월 달, 11월 달에 이미노믹의 교무세포종이라든지 프리엔데이 관련되는 미팅의 어떤 의사록 이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선양남성 이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주가에서는 약세 흐름으로 거의 지금 8번 이상의 흐름으로 지금 추세의 어떤 전환들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주가 하락과 플랫 조정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수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기관과 더불어서 이어졌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은 13.76% 흐름으로 여전히 이제 추세에 관련되는 ADX 지표도 지금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플래팅 조정을 하면서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반등의 어떤 추세 전환도 지금 보여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 지표인 스타캐스틱도 계속 이제 침체존에서 계속 이제 행보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답답한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되는 이제 기사 좀 이제 정리 좀 살펴보면 특이한 기사라기보다는 HLB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 이제 여기 기사가 조금 이제 있는데요. 자, 리젠트리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뉴욕 옆에 주죠. 예, 뉴저지 쪽에 이제 프린스턴 소재하고 있는, 본래 이제 리젠 알렉스 쪽에 있는 부분하고 과거 이제 G3BNT라고 이제 있었을 때 이제 미국 합작법인이죠. 리젠트리가 일종의 이제 이상까지 끝냈던 라이센스 아웃을 2015년도에 그 당시 가져와서 사실 이제 안구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티모신 이제 베타4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항염이라든지 각막 손상의 치료의 어떤 효과를 좀 보여주면서 그 당시 이제 사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신경영양성 각막염이 눈 아래 이제 눈꺼풀을 이제 봉합하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막이 녹아버리는 굉장히 위급하고 좀 심각한 질환이죠. 신경영양성 각막염. 용어도 자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환자가 20만 명 미만이면 이제 희귀 질환으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 이제 희귀 질환성 이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치료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HLB 테라피틱스, 과거 이제 G3BNT 있을 때 티모신 베타4 이걸 이용해서 저만제로 이제 안구질환, 안구건조증과 신경영양성 관련되는 부분을 같이 이제 3상을 그동안 좀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3상을 이제 했는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임상을 한다, 요 내용인데요. 미국 FDA에서는 이제 안구질환 관련되는 부분은 징후라든지 증상, 이게 이제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상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 2번 정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성이 났던 어떤 제품들이 3번, 4번도 했기 때문에 이후로도 안구질환 관련되는 부분은 임상을 여러 번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RGN259 같은 경우에도 이 3상 이 희귀질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여했던 이 임상 환자 숫자 자체가 18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조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환자 수 모집도 쉽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표본 어떤 데이터가 너무 좀 작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좀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이제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는 어떤 수치로 위약 대비해서 60% 환자가 4주에 완치되는, 그래서 이 티모신 베타4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저만제 치료 자체가 근원적인 어떤 치료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경영양성 각막염이나 안구건조증에서 상당히 좀 기대되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하는 이제 3상 관련되는 부분은 모집 환자 수가 70명 정도로 일단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FDA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2018년도죠.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에는 뭐 특별한 이제 치료제가 없다가 이 옥서베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치료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항체 치료제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엄청 고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HLB 테라피틱스가 지금 개발 중인 어떤 치료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효능도 이제 근원적인 어떤 부분이 있고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환자들한테 경제적인 이제 효과까지도 더할 수 있는 어떤 뭐 치료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가 이런 이제 테라피틱스에 이번 이제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하면서 최근에 이제 HLB 테라피틱스가 주가 흐름들이 나름 이제 좀 흐름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죠.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에 이제 나왔던 이제 기사가 이제 오후에 나왔던 1월 오늘 오후에 나왔던 기사죠. 그래서 방송 기사가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K바이오가 사실 이제 올해 이제 미국 관련되는 부분에 승인에 도전하는 어떤 여러 회사 중에서 HLB도 올해 이제 있다는 부분의 어떤 기사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을 선약 남성 관련되는 부분과 항서제약과 지금 이제 병용으로 간암 관련되는 1차 치료제 허가 신청 요게 일단 메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관련되는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수급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을 올해 중에 언제쯤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봉상으로는 이제 쓰리바닥을 여기서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차트상으로 이제 뭐 좀 더 밑단에서 유중에 관련된 어떤 기준가 그 부분이라든지 그 밑단까지도 가격을 만들어내면서 바닥을 만들지 요런 어떤 시점이 유중 이슈 이후로 보통 6개월 정도였던 기간을 가기 때문에요. 8월 달에 유중을 이제 공시했던 어떤 부분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월 달까지인데 그 이전에 회사가 이제 공지한 대로 1분기 내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이연에 항서제약과 이제 협의해서 NDA 신청을 하는 이 부분들이 언제쯤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지리한 어떤 주가 어떤 부분의 플랫형 조정을 또 계속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조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거래량 올 초에 본다면 큰 흐름이 연말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좀 이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이제 3만원대 가격이죠. 이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제 2주 넘게 지금 추세 압박을 하고 있는 파라볼릭자도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라운드 넘버 가격이니 3만원대 레벨 다운된 박스권에 이제 나름 이제 고점이 됩니다. 위에 층층이 이제 박스권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돌림이 언제쯤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어떤 증가와 그래서 장중에 어떤 이제 부분들의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주목하시면서 흐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